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이번 경매 수업은 배당 분석의 필요성, 배당 분석의 필요성, 배당 분석에 대한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배당은 어떻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왜 이런 배당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당 수업은 좀 복잡하고 왜 우리가 저런 것까지 수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 그걸 알아야만 낙찰자가 낙찰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나의 적대적, 그러니까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나의 적은 누구며 그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해결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분석은 꼭 필요한 수업입니다. 배당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많은 수업 시간에 이 표를 보여드렸죠. 이거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당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보시면 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달라고 어떤 그들이 분쟁이 있었겠죠. 이 경매 사건 접수 이전에 그 이전에 이 시간에 어떤 그들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그들 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자, 그 해결의 종착점에서 경매 신청이 이제 된 겁니다. 여기에 이걸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주세요.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이 물건을 팔기 위한 법에 정해진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법대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 경매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우편물을 보내고 이것을 얼마에 팔 것이고 팔아서 누구한테 누구에게 돈을 줄 것이다. 어떤 그런 조사도 하고 현황 조사도 하고 권리 신고를 받고 그런 모든 법원이 해야 될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팔겠다 라고 하죠. 그러면 드디어 매각을 합니다. 공고를 하고 14일 뒤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사지 않으면 유찰시켜서 또 한 달 뒤에 매각, 한 달 뒤에 매각 이렇게 해서 팝니다. 자, 매각이 이루어지면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대략 한 달 정도 걸리겠죠. 1개월. 잔금 납부를 합니다. 이 잔금 납부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낙찰자는 명도를 진행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참 많은 수업을 해야 됩니다. 명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잔금 납부를 하고도 명도를 진행합니다. 그럼 잔금 납부를 하게 되면 자, 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누가? 법원이 받죠. 법원이 돈을 받아서 이 사건의 출발점, 이 사건을 신청한 이 출발점에서 이 사건이 왜 시작됐습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시작됐겠죠. 여기에 신청한 경매 신청자 또는 이 사건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다른 채권자들 돈을 달라 나는 얼마 신청하겠죠. 그리고 이 경매 사건을 신청한 그 채권자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이 돈을 나눠주게 됩니다. 어떻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첫 번째 누구한테 줄 것이며 두 번째는 누구한테 줄 것이며 세 번째는 누구한테 줄 것이다. 그 나눠주는 기준과 방법 그것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명확하게 계산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절차와 어떤 그런 규칙이 없다면 법원이 어떻게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잘생긴 사람, 착한 사람,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기준으로 돈을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란을 정리하기 시작한 이 경매가 엄청난 혼란을 더 만들어내고 그 돈을 받아야 될 이 채권자들끼리 또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 다툼을 또 법원이 그 부담을 받아서 또 다툼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저 혼란으로 뒤덮이겠죠. 여러분이 돈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 그 당사자라면 10억을 빌려줬는데 1억밖에 못 받는다.
구억이 날아간다. 어떠한 극단적인 분쟁이 있더라도 싸워서 그 구억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액수가 크면 클수록 분쟁의 정도와 강도는 더 세집니다. 여러분 구억이 날아가는데 안 싸우시겠습니까? 무조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원에서 또 누구하고 다투겠습니까? 소유자, 또 다른 채권자. 그 돈이 나한테 그만큼밖에 오지 않는 이유를, 잘못된 이유를 입증하고 내가 많이 받아야 되는 정당성을 그걸 가지고 다투겠죠. 그런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식으로 나눠준다는 걸 법원은 정해놨습니다. 그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잔금 납부하고 1개월 정도 뒤에 배당 기일이 정해지고 그때 나눠줍니다. 이것을 왜 공부하느냐?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배당 분석의 필요성. 우리 낙찰자는 이 부동산을 팔아서 법원에 돈을 주면 이 법원이 이들한테 다시 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또 여기 가겠죠.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이 낙찰자는 이 점유자, 이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이 점유자를 명도해야 됩니다. 내보내야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산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명도는 낙찰자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물건을 판 돈을 법원이 가져가서 여기 나눠주는데, 이 돈을 나눠 가져가야 될 사람 중에는 이 채권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자도 있는 것이죠. 점유자도 관계가 있는 거죠. 전세입자 또는 월세, 임차인, 월세로 사는 사람, 또는 그 집을 지어주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뭐 유치권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돈을 받지 못해가지고 뭐 저당권자가 또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정당한 본권이 있는 점유자든 그렇지 않은 점유자든 이 집의 점유자는 있다. 그 점유자가 또 소유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채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겠죠. 단순한데, 이런 경우에 이 채권자와 이 점유자가 이 대가에 대한 금액을 나눠 가져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법원 입장에서는 정해진 절차, 방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아주 법에 맞게끔 적법하게 이것을 돈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는 돈이 오는데 4순위부터는 전혀 돈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점유자 중 첫 번째는 돈을 받고 두 번째는 돈을 못 받는다 가정하고, 그런데 이 나눠 가져가는 돈이 이 세 번째 채권자와 이 첫 번째 점유자가 나눠 가져가는 돈이 여기서 나눠지는 거죠. 얘는 더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얘 때문에 더 못 받는다. 이 점유자가 합법적, 정당하지 적법한 점유자가 아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배당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둘이 소송을 한다면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소송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뭐 대항력이 있는지,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소송이 진다면 대항력이 없는 뭐 점유자고, 이 소송에 이긴다면 뭐 대항력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해봐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 낙찰자는 어떻습니까? 이들 간의 다툼이 어떻게 정리되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이 예측 불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집의 권리관계가 어떠며 배당하게 되면은 이 점유자가 쉽게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들의 배당 관계까지 사전에 파악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부 다 예측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 배당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배당이 중요해서 배당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배당을 알아야 이들 간의 다툼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툼의 최종 목적지는 명도입니다. 또는 이 세입자의 권리를 인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 그리고 점유자까지 얽혀 있습니다. 이 물건이 경매에 이르기 전, 정상적인 우리 일반적인 매매 시장에는 그냥 일반적인 매매 물건일 경우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없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자, 소유자는 이 집에 세를 놨습니다. 이렇게 세를 놓고 살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고, 그 가족 중에 누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 소유자 명의로 된 이 집을 뭐 대출도 받고 또 돈도 빌리고 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또 사업을 받고 또 개인들한테 또 돈을 빌리고 뭐 의료보험, 4대 보험도 안 내고 뭐 소유자가 보험도 안 내고 뭐 세금도 안 내고 뭐 여러 가지 권리관계가 이들끼리 얽혀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점유자는 있는 거고요. 이 점유자는 이렇게 얽혀있는 이 집과 이렇게 채권자들이 얽혀있는 이 집에 돈을 주고, 소유자에게 돈을 주고 또 살고 있는 거죠. 이 집 하나로 엮인 이 이해관계자들, 모든 것을 정리해가지고 돈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단 법원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정리를 해서 조금이라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배당이 가게끔, 이 배당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채권자들은 만에 하나 나의 채권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는 사전에 알고 이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순위 얘들은 자기들이 확인 못했거나 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보통은 1순위가 이제 은행이죠. 확실한 것만 빌려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법원은 이들의 그 권리관계를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을 정해놨습니다. 배당, 어떻게 배당할 것인가를 정해놨습니다. 이대로 배당합니다. 이 배당이 끝난 뒤에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낙찰자는 어떻게 해서 이 집을 명도하게 될 것이며, 이 권리관계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물건, 그냥 아파트, 그냥 조그마한 빌라, 그냥 토지, 이런 물건들은 특별한 큰 문제가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 물건으로, 특수한 권리관계로 가다 보면 지분만 경매에 나왔다든가 또는 건물만 또는 뭐 토지만 나온 경우에 거기에 또 세입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이제 소유권 전체에 약간 일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게 나오면 이 소유자와 또 다른 분쟁이 있겠죠. 이 소유자는 또 점유자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고리 안에 든 이 판에서의 다툼은 이 낙찰자는 모두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그들 간에 어떤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나한테 어떻게 올 것인지, 나한테 온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적으로 또는 누구를 아군으로 생각하고 이 테이블에서 이길 것이냐, 그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즉 이들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됐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이 집을 팔아서 만들어진 돈, 그 돈이 어떻게 나눠지느냐를 알아야 이들과 다투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점유권을 갖고 다투든 대항력을 가지고 다투든. 배당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로 한번 사건 대충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018 타경 10만 1,450호 부산지방법원 포는 사건입니다.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이 문우당 서점이 있는 그 유명한 건물이죠. 오래됐는데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뭐 세입 점유자와 등기부 등본 한번 보시면 세입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충 봐도 1명, 2명, 3명, 4명, 5, 6, 7명이 있습니다. 이 7명의 세입자가 있는데 사업자 등록이 전부 다 다릅니다. 언제 다 들어온 날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대학력이 있고 있는데 보증금 3천에 월세 42. 이 사람도 있습니다. 2천. 이 사람도 있습니다. 1,000. 이 사람도 있습니다. 3천. 이 사람도 3천. 또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대학력이 있다면 낙찰받은 이후에 내가 인수해야 됩니다. 인수. 이 보증금 내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 인수하느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나는 받고 나가겠다. 그러면 얼마를 인수해야 되냐는 거죠. 3천 중에 뭐 2천을 뭐 배당을 받고 1,000을 못 받으면 1,000은 내가 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 세입자들의 배당 얼마 받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럼 내가 얼마를 인수해 줘야 되느냐 내줘야 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돈. 이 경매 왜 들어갔습니까? 좀 더 싸게 잘 받아서 뭔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즉 돈으로 내가 생각한 나의 이 활동을 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들이 배당받는 돈에 대한 걸 철저하게 분석 못하면 나의 손실로 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채권 권리 관계는 아주 단순한 물건이었습니다. 상속돼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건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세입자들의 권리 관계, 그리고 배당 관계, 그리고 낙찰 이후의 인수 관계. 배당과 인수는 바로 직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명도 관계. 그것이 다 끝나야, 자, 이거 지우고. 자, 그것이 다 끝나야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가정하고 사용, 관리, 개발. 사용 이익을 얻고 잘 관리해서 물건의 가치를 올리고 좀 더 개발을 해서 더욱더 가치를 올려서 수익을 낸다. 그리고 최종 매도에 이르는 이 아주 건설적인 우리 목적을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명도를 해야만 되는 거고,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권리관계라는 건 결국 배당으로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사용, 관리, 개발, 수익을 내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별도 일 같지만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사건 접수, 경매 사건 절차, 진행, 그리고 매각기일 공고, 잔금 납부를 하고 명도를 하고 그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는 이것을 나의 물건으로서 최종 개발해 나가는 그 과정까지 어느 것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거대로, 이것은 이거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과 이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경매 사건 전체를, 이 부동산 전체를 하나의 전체 큰 틀 안에서, 이 판 안에서 모두를 다 내려다보고 이해하고 예측하고, 자, 중요한 건 예측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이 배당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저희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실력을 올려서 경매에서 수익을 얻어서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크다는 그 1%의 기부, 1%의 기부에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행복한 기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